여러분, 겨울이 되면 유독 일이 꼬이고 돈이 안 모인다는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실제로 풍수에서 겨울은 양기가 약해지고 음기가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집안 기운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불행이 쌓이고 복이 빠져나가는데요. 오늘은 겨울철 반드시 실천해야 할 풍수 7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겨울은 24절기 중에서도 동지를 중심으로 한 해의 마지막 계절입니다. 자연의 모든 기운이 땅속 깊이 잠기고 만물이 활동을 멈추는 시기이지요. 이때 집안의 기운 또한 정체되기 쉽고 나쁜 기운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한파가 심한 지역에서는 문을 닫고 환기를 소홀히 하다 보니 탁한 기운이 집 안에 머물게 되는데요. 풍수에서는 이런 겨울철 정체된 기운을 사기라고 부릅니다. 사기가 쌓이면 집안 식구들의 건강이 나빠지고 재물운이 막히며 인간관계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반대로 겨울철 기운을 잘 관리하면 음기를 다스리고 양기를 보충하여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자들의 집을 보면 겨울마다 특별한 풍수 관리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집안 배치를 조금씩 바꾸고 특정 물건들을 특정 장소에 두며 정기적으로 기운을 정화합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한 해 내내 복을 유지하고 불행을 막아내는 것이지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7가지 방법은 모두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돈이 많이 들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일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오늘 바로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지금 눌러주세요. 구독을 누르는 순간 여러분의 겨울 재물운이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댓글에 겨울에도 복이 가득이라고 써주시면 제가 매일 밤 한 분 한 분 댓글을 읽으며 여러분의 행운을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겨울철 불행을 막고 복을 부르는 풍수 7가지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방법은 현관에 천일염을 두는 것입니다. 겨울철 현관은 밖에 차가운 음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풍수에서 현관은 집안의 기운이 드나드는 입구로 모든 운의 시작점입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밖에서 들어올 때마다 차갑고 탁한 기운을 함께 가지고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기운을 정화하지 않으면 집 안 전체로 퍼져서 가족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감기나 독감 같은 질병은 물론이고 우울감, 무기력증, 심지어 재물운 하락까지 초래하지요. 천일염은 예로부터 부정한 기운을 정화하는 최고의 풍수 도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닷물을 햇볕에 자연 증발시켜 만든 천일염은 태양의 양기를 머금고 있어서 음기를 중화시키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특히 겨울철처럼 양기가 부족한 시기에는 천일염의 정화력이 더욱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구체적인 배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자기나 유리 그릇을 준비하세요. 플라스틱 용기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연 소재가 소금의 정화 기운을 더 잘 살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릇에 천일염을 80% 정도 채워주세요. 너무 가득 채우면 넘칠 수 있고 너무 적으면 효과가 약합니다. 적당히 수북하게 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소금 그릇을 현관, 신발장 위나 현관 한쪽 구석에 두세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 바로 닿지 않으면서도 현관의 기운을 정화할 수 있는 위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왼쪽이나 오른쪽 구석 혹은 신발장 위가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놓아둔 천일염은 매일매일 밖에서 들어오는 나쁜 기운을 흡수합니다.
한 달 정도 지나면 소금 색깔이 조금씩 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소금이 나쁜 기운을 흡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겨울 한철 동안은 한 달에 한 번씩 소금을 교체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체할 때는 기존 소금을 변기에 버리거나 하수구에 물과 함께 흘려보내세요. 절대 음식에 사용하거나 재활용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실천하신 집안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다고 말씀하십니다. 현관을 열고 들어올 때 느껴지던 답답함이 사라지고 가족들의 표정이 밝아졌다고 하시더군요. 특히 겨울철 감기를 자주 앓던 아이들이 건강해지고 집안의 다툼이 줄어들었다는 사례가 많습니다.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소금 위에 동전 3개를 올려두시면 재물운 상승 효과가 배가 됩니다. 500원짜리 동전 3개를 깨끗이 씻어서 소금 위에 살짝 눌러 꽂듯이 세워두세요. 동전의 금속 기운이 소금의 정화 기운과 만나 재물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절대 피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화장실에는 절대 소금을 두지 마세요. 화장실은 정화와 배추의 공간이므로 소금을 두면 오히려 좋은 기운까지 배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침실 머리맡도 피하시고 현관 바깥쪽에 두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현관 안쪽, 집 내부에 두어야만 들어오는 나쁜 기운을 막고 좋은 기운을 집안에 머물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거실 동쪽에 생수를 놓는 것입니다. 겨울철 건조한 기운을 순환시키고 재물운을 활성화하는 방법입니다. 풍수에서 물은 재물을 상징합니다. 특히 깨끗하고 정화된 물은 돈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고 새로운 재물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겨울은 춥고 건조한 계절이기 때문에 집 안의 수기가 부족해지기 쉬운데요. 이때 인위적으로 깨끗한 물의 기운을 보충해주면 집안의 임양 균형이 맞춰집니다. 동쪽은 오행에서 목에 해당하고 목은 물을 받아 성장하는 방향입니다. 해가 뜨는 방향이자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동쪽에 물을 두면 재물이 자라나고 번창하는 기운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준비 시기에 동쪽의 물 기운은 더욱 중요합니다. 준비물은 아주 간단합니다. 시중에서 파는 생수 한 병이면 됩니다. 2리터짜리 큰 병보다는 500ml 정도의 적당한 크기가 좋습니다. 너무 크면 기운이 과해질 수 있고 너무 작으면 효과가 미미합니다. 거실에서 동쪽 방향을 찾으세요. 나침반 앱을 사용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정확히 동쪽이 어렵다면 동쪽에 가까운 방향이면 괜찮습니다. 그곳에 생수병을 세워서 두세요. 선반 위나 TV장 옆, 책장 한쪽 등 동쪽 방향에 적당한 위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눈에 잘 띄면서도 깨끗한 공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지 쌓인 곳이나 어두운 구석은 피하세요. 생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새 것으로 교체해 주세요. 기존 물은 화분에 주거나 설거지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버리더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방법을 실천하신 많은 분들이 겨울철 예상치 못한 수입이 생겼다고 하십니다. 보너스를 받거나 오래된 빚을 돌려받거나 부업에서 수익이 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고 하더군요. 또한 집안이 건조하지 않고 적절한 습도가 유지되는 느낌을 받으신다고도 합니다. 생수와 함께 작은 화분을 동쪽에 두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물과 식물은 목의 기운을 극대화시키는 조합입니다. 행운목이나 스킨답서스 같은 공기정화 식물을 작은 화분에 키우면서 생수를 옆에 두어보세요. 재물운은 물론 건강운까지 함께 상승합니다. 만약 거실 동쪽에 창문이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햇빛이 들어오는 창가에 생수를 두면
태양의 양기가 물에 스며들어 정화력이 강해집니다. 아침 햇살을 받은 물은 그 자체로 강력한 풍수 도구가 되는 것이지요. 반드시 피해야 할 곳도 있습니다. 화장실에 생수를 두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물의 재물 기운이 변기를 통해 모두 빠져나가 버립니다. 또한 침실 머리맡에 두는 것도 좋지 않은데 수면 중 물의 차가운 기운이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관 바깥쪽도 피하세요. 집 밖에 두면 재물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밖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꼭 집 안, 특히 거실 동쪽에 두어야만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집안 남쪽에 붉은색 소품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겨울철 약해진 양기를 보충하고 활력을 불어넣는 방법입니다. 풍수에서 남쪽은 화의 기운이 가장 강한 방향입니다. 하지만 겨울이 되면 이 화의 기운마저 약해져서 집 전체가 음기에 잠기게 됩니다. 이때 남쪽에 붉은색 소품을 배치하여 인위적으로 화의 기운을 강화시켜주는 것이지요. 붉은색은 오행에서 화를 상징하며 열정, 생명력, 활력을 뜻합니다. 겨울철 가라앉은 집안 분위기를 다시 살리고 무기력해진 가족들에게 에너지를 불어넣어 줍니다. 또한 붉은색은 악귀를 쫓고 나쁜 기운을 막아내는 벽사의 색이기도 합니다. 어떤 붉은색 소품을 두어야 할까요? 붉은색 쿠션, 붉은색 화분, 붉은색 액자, 붉은색 양초, 붉은색 천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테리어와 어울리면서도 선명한 붉은색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탁한 젓갈색이나 어두운 보라색은 효과가 적습니다. 가장 추천하는 것은 붉은색 쿠션입니다. 거실 남쪽 소파에 붉은색 쿠션 위에 3개를 놓아두세요. 자연스럽게 인테리어 역할도 하면서 풍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쿠션 크기는 40cm 정도의 표준 사이즈가 적당합니다. 또는 남쪽 벽면에 붉은색이 들어간 그림이나 액자를 걸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꽃 그림, 태양 그림, 추상화 등 붉은색이 주조색인 작품을 선택하세요. 너무 크지 않아도 되며 30에 50cm 정도면 충분합니다. 붉은색 화분도 효과적입니다. 붉은 도자기 화분에 녹색 식물을 심으면 화와 목의 조화로 더욱 좋은 기운을 만듭니다. 남쪽 창가나 남쪽 선반에 두시면 됩니다. 이 방법을 실천하신 분들은 겨울철 우울감이 사라지고 활력이 생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한결 수월해지고 하루 종일 피곤하던 느낌이 줄어들었다고 하시더군요. 또한 집안 분위기가 따뜻해지고 가족 간의 대화가 늘어나며 웃음소리가 많아졌다는 이야기도 자주 듣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겨울 비수기임에도 손님이 늘고 매출이 오르는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붉은색의 활기찬 에너지가 사업운을 끌어올리는 것이지요.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붉은색 소품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화의 기운이 과해져서 심리적으로 불안해지거나 짜증이 날 수 있습니다. 적당히 3개 정도. 전체 인테리어의 1.0에 1.5% 정도만 붉은색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침실에는 붉은색을 많이 두지 마세요. 특히 침대 주변이나 머리맡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의 기운이 너무 강하면 숙면을 방해하고 꿈을 많이 꾸게 만듭니다. 거실 남쪽 혹은 주방 남쪽에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겨울에도 창문을 정기적으로 열어 환기하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소홀히 하는 풍수 관리법입니다. 풍수에서 기운의 흐름을 가장 중시합니다. 물이 고이면 썩듯이 공기도 순환되지 않고 정체되면 탁한 사기로 변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추운 날씨 때문에 창문을 꽁꽁 닫아두고 지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되면 집 안에 탁한 기운, 음기, 사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 쌓입니다. 환기는 단순히 공기를 바꾸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집 안에 쌓인 부정적 기운을 밖으로 내보내고 각계 신선한 양기를 안으로 들이는 풍수행위입니다. 아무리 추워도 하루 한 번은 반드시 환기를 해야 집안의 기운이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구체적인 환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 중 가장 좋은 환기 시간은 오전 10시에서 12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대는 햇빛이 가장 강하고 양기가 충만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창문을 열면 따뜻한 햇살과 함께 좋은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최소 10분 이상, 가능하면 20에 30분 정도 창문을 활짝 열어두세요. 한쪽 창문만 열지 마시고 맞은편 창문도 함께 열어 공기가 관통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맞바람 환기라고 하는데 기운의 순환이 가장 효과적으로 일어나는 방법입니다. 환기할 때는 모든 방의 문도 열어두세요. 거실뿐 아니라 침실, 서재, 창고까지 모든 공간에 바람이 통하게 해야 합니다. 막힌 공간이 있으면 그곳에 나쁜 기운이 계속 머물게 됩니다. 추운 겨울이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잠깐 일공에 이 공분 창문을 열었다고 난방비가 크게 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기 후 따뜻한 공기가 더 빨리 데워지고 실내 공기질이 좋아져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환기를 꾸준히 하신 분들은 겨울철 감기에 덜 걸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공기가 탁하면 세균과 바이러스가 번식하기 쉬운데 환기를 하면 이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통이 줄고 집중력이 좋아지며 밤에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풍수적으로는 환기 후 집안에 좋은 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 연락 없던 사람에게 연락이 오거나 좋은 소식을 듣거나 막혔던 일이 풀리는 등의 변화가 나타나지요. 이는 정체되었던 기운이 그리 시작하면서 운의 순환도 함께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환기와 함께 실천하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환기하면서 집 안을 한 바퀴 돌며 손뼉을 크게 쳐보세요. 구석구석 손뼉 소리가 울리게 하면 나쁜 기운이 더욱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또는 종이나 징을 울리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나 황사가 있는 날은 환기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날은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고 날씨가 좋아진 다음날 충분히 환기해 주세요. 겨울철 환기는 번거로울 수 있지만 복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풍수 실천입니다. 5번째 방법은 겨울철 화장실 문을 항상 닫아두는 것입니다. 가장 간단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중요한 풍수 원칙입니다. 풍수에서 화장실은 집안의 가장 큰 배출구입니다. 물이 흘러내려가고 오물이 배출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재물운과 건강운이 함께 빠져나갈 위험이 가장 높은 곳이지요. 특히 겨울철에는 난방 때문에 따뜻한 공기가 화장실 쪽으로 흐르기 쉬운데 이때 문이 열려 있으면 집안의 좋은 기운이 모두 화장실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화장실 문을 열어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재물운이 급격히 나빠집니다.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아지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며 저축이 되지 않습니다. 물이 흘러내리듯 돈도 함께 흘러내려가는 것이지요. 건강운도 나빠집니다. 화장실의 습기와 나쁜 기운이 집 안 전체로 퍼지면서 가족들이 쉽게 피로해지고 잔병치레가 잦아집니다. 특히 소화기 개통과 비뇨기, 대통 질환이 생기기 쉽습니다. 대인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화장실의 탁한 기운이 가족 간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집에 손님이 오는 것도 줄어들게 만듭니다. 또한 외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오해가 생기거나 다툼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화장실 사용 후 반드시 문을 닫는 습관을 들이세요. 용변을 본 후, 씻은 후, 청소한 후 등 어떤 경우든 화장실을 나올 때는 꼭 문을 닫아야 합니다. 변기 뚜껑도 함께 닫아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변기는 물이 직접 흘러내리는 가장 강력한 배출구이므로 뚜껑을 열어두면 그곳으로 재물이 빠져나갑니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항상 변기 뚜껑을 닫아두세요. 가족 모두가 이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만 실천해서는 효과가 미미합니다. 가족 회의를 통해 모두가 화장실 문과 변기 뚜껑을 닫기로 약속하세요. 어린아이들에게는 스티커판을 만들어 문을 닫을 때마다 스티커를 붙이게 하는 등 재미있는 방법으로 습관을 만들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화장실 문을 닫는 습관을 들이신 분들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불필요한 지출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충동 구매가 줄고 계획적으로 돈을 쓰게 되며 자연스럽게 저축이 늘어납니다. 또한 집안 분위기가 훨씬 쾌적해집니다. 화장실 냄새가 거실이나 침실로 퍼지지 않고 공기가 깨끗해지며 전체적으로 집이 더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가족들 간의 다툼도 줄어들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겨울철 난방비 절약에도 도움이 됩니다. 화장실은 보통 난방을 하지 않는 공간인데 문이 열려 있으면 따뜻한 공기가 그쪽으로 빠져나가 난방 효율이 떨어집니다. 문을 닫으면 따뜻한 공기가 거실과 방에만 머물러 난방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추가로 화장실에 천일염을 작은 접시에 담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화장실 구석이나 선반 위에 소금을 두면 나쁜 기운을 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아주세요. 화장실은 집안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풍수 공간입니다. 문 하나 닫는 작은 습관이 여러분 가정의 복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6번째 방법은 집안 서쪽 방향을 깨끗이 정리정돈하는 것입니다. 겨울철 재물을 거두어드리고 고관하는 풍수의 핵심 영역입니다. 풍수에서 서쪽은 금의 기운을 가진 방향입니다. 금은 재물, 수확, 결실을 의미하며 한 해 공안 얻은 것을 모으고 저장하는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해가 지는 방향이자 하루의 마무리를 뜻하는 서쪽은 겨울철 한 해를 정리하는 시기와 정확히 맞아떨어지지요. 이 시기에 서쪽이 어지럽고 막혀 있으면 재물을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흘려보내게 됩니다. 반대로 서쪽을 깨끗하고 정돈된 상태로 유지하면 한 해의 수확을 단단히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집안에서 서쪽 방향을 확인하세요. 나침반이나 스마트폰 나침반 앱을 사용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거실 서쪽, 침실 서쪽, 주방 서쪽 등 각 공간의 서쪽 영역을 파악하세요. 그 영역을 완전히 비우고 청소해 보세요. 먼지를 털고 바닥을 닦고 오래된 물건들을 정리하세요. 서쪽에 쌓여있던 잡동사니, 오래된 신문이나 잡지, 고장난 물건,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 등은 모두 치워야 합니다. 특히 깨진 물건이나 고장난 물건은 절대 서쪽에 두지 마세요. 이런 것들은 금의 기운을 손상시켜 재물에 금이 가게 만듭니다. 망가진 것은 과감히 버리고 수리할 것은 수리한 후 다른 곳에 보관하세요. 정리가 끝나면 서쪽 공간을 최대한 깔끔하게 유지하세요. 선반이 있다면
필요한 물건만 가지런히 정리하고 바닥이 보이도록 비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막혀 있고 답답한 느낌이 들지 않아야 합니다. 서쪽에는 무엇을 두는 것이 좋을까요? 금속 재질의 물건이 가장 좋습니다. 작은 금속 장식품, 동전 저금통, 금속 액자, 스테인리스 소품 등을 놓으면 금의 기운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흰색이나 금색 소품도 효과적입니다. 오행에서 금을 상징하는 색깔이 흰색과 금색이기 때문입니다. 흰색 화분, 금색 장식품 등을 서쪽에 배치해 보세요. 통장이나 도장 같은 재물 관련 물건을 서쪽에 보관하는 것도 좋습니다. 금고나 서류 보관함을 서쪽에 두면 재물이 안전하게 지켜지고 불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서쪽 정리를 실천하신 분들은 연말 보너스를 받거나 잊고 있던 재산을 발견하거나 투자금이 회수되는 등의 경험을 하셨습니다. 또한 저축 습관이 생기고 불필요한 지출이 줄어들며 재정 상태가 안정되는 변화가 나타났다고 하시더군요. 정리정돈 자체가 주는 심리적 효과도 큽니다. 어지러운 공간이 정리되면 마음도 정돈되고 생각이 명확해지며 재정 관리도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서쪽 공간의 정리는 마무리와 결산의 에너지를 활성화시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힘을 줍니다. 주의할 점은 서쪽에 물과 관련된 것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수조, 분수, 물그림 등은 금의 기운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금생수라고 하여 금이 물을 만들어내므로 서쪽에 물이 있으면 금의 기운이 소모됩니다. 깨끗하고 정돈된 서쪽은 여러분의 재물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불려줄 것입니다. 7번째 방법은 겨울철 따뜻한 색의 조명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집안의 양기를 보충하고 가족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풍수에서 빛은 양기의 가장 직접적인 표현입니다. 특히 겨울은 해가 일찍 지고 밤이 길어 자연광을 충분히 받기 어려운 계절입니다. 이때 인공 조명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집안의 양기와 음기 균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찬 백색광은 겨울철 피해야 할 조명입니다. 형광 등의 차가운 흰빛은 사무실이나 공부방에는 적합하지만 겨울철 집안에는 너무 차갑고 삭막한 느낌을 줍니다. 이런 조명은 음기를 증가시키고 사람의 마음을 차갑게 만들며 가족 간의 정을 식게 합니다. 반면 따뜻한 전구색 조명은 양기를 보충하고 포근한 분위기를 만듭니다. 약간 노란 빛이 도는 따뜻한 조명은 마치 촛불이나 모닥불처럼 원시적이고 본능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이런 조명 아래에서는 마음이 편안해지고 가족 간의 대화가 늘어나며 집이 진정한 안식처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먼저 거실의 주 조명을 확인하세요. 만약 차가운 백색 LED나 형광등을 사용하고 있다면 전구색 LED로 교체하세요. 색온도로는 2700K-3000K 정도가 가장 따뜻하고 편안합니다. 전체 조명을 바꾸기 어렵다면 간접 조명을 활용하세요. 스탠드, 벽등, 무드등 등을 따뜻한 색으로 켜두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특히 저녁 시간에는 주 조명을 끄고 간접 조명만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침실 조명은 특히 중요합니다. 잠들기 전 차가운 조명에 노출되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방해받아 숙면을 취하기 어렵습니다. 침실은 반드시 따뜻한 색의 조명을 사용하고 취침 전 1시간은 조명을 어둡게 줄여주세요. 식탁 위 조명도 따뜻한 색이 좋습니다. 음식의 색깔을 더 맛있어 보이게 만들고 식사 시간에 가족들이 편안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해줍니다. 펜던트 조명이나 샹들리에를 전구색으로 바꿔보세요. 따뜻한 조명을 사용하신 분들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십니다.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집이 훨씬 아늑하고 따뜻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같은 난방 온도인데도 더 따뜻한 느낌을 받고 집에 돌아오는 것이 즐거워진다고 하시더군요. 가족 관계도 좋아집니다. 저녁 시간에 자연스럽게 거실에 모여 대화를 나누게 되고 각자 방에만 있던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더 편안해하고 잠도 잘 자게 된다고 합니다. 정서적 안정감도 증가합니다. 겨울철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이 줄어들고 마음이 평온해지며 긍정적인 생각이 늘어납니다. 이는 따뜻한 조명이 심리적으로 안정과 행복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재물운에도 간접적 영향을 줍니다. 집안 분위기가 좋아지면 가족들의 일도 잘 풀리고 좋은 에너지가 외부로도 뻗어나가 행운을 끌어당깁니다. 또한 집에 손님을 초대하는 일이 많아지고 인간관계가 활발해져 새로운 기회가 생기기도 합니다. 조명을 바꿀 때 주의할 점은 너무 어둡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뜻한 색이라도 너무 어두우면 음기가 증가합니다. 적절한 밝기를 유지하면서 따뜻한 색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LED 전구를 구입할 때는 색 온도를 확인하세요. 2700K-3000K가 전구색, 3500K-4500K가 주백색, 5000K 이상이 주광색입니다. 겨울철 집안에는 2700K-3000K를 추천합니다. 작은 투자로 집안의 양기를 크게 끌어올리는 조명 교체. 오늘 바로 실천해 보세요. 지금까지 불행을 막고 곡이 흐르는 겨울 풍수 7가지를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하나씩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현관에 천일염을 두어 나쁜 기운을 차단하세요. 둘째, 거실 동쪽에 생수를 놓아 재물운을 활성화하세요. 셋째, 남쪽에 붉은 소품으로 양기를 보충하세요. 넷째, 매일 창문을 열어 기운을 순환시키세요. 다섯째, 화장실 문을 항상 닫아 복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세요. 여섯째, 서쪽을 정리정돈하여 재물을 단단히 지키세요. 일곱째, 따뜻한 조명으로 집안을 포근하게 만드세요. 이 7가지는 모두 돈이 많이 들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녁 집에 돌아가시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실천해 보시면 일주일 안에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한 달 후에는 구체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겨울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겨울 동안 집안의 기운을 잘 관리하면 봄이 왔을 때 새싹처럼 좋은 일들이 움트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겨울을 소홀히 하면 한 해 내내 쌓인 좋지 않은 기운이 새해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께 복이 찾아올 신호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을 누르는 순간 여러분의 겨울 재물운과 행운이 함께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댓글에 겨울에도 복이 가득이라고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매일 밤 한 분 한 분의 댓글을 읽으며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더 좋은 풍수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영상을 공유할 때마다 여러분의 복이 배가 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눌 때 그 복이 배로 되돌아옵니다. 겨울이 가기 전 이 7가지를 모두 실천하신 여러분의 가정에 큰 돈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건강이 회복되고 가족 간의 사랑이 깊어지며 하는 일마다 술술 풀릴 것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시는 여러분 모두 풍요롭고 따뜻한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